자,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실시했네요. 2017학년도 6월 지구화 문제 몇 번 설명 필요합니까? 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영희가 외계 행성 탐사를 이해하기 위한 가설을 세워봤잖아 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크기가 서로 다른 스타일폰 공 A, B가 있었고요. 위에 고정하고 회전대를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켜봤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전구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동안 밝기의 변화를 봤어요. 했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큰 원에 의해서는 밝기가 이렇게 변했고요. 작은 원에 의한 밝기는 또 이런 식으로 밝기의 변화를 볼 수가 있었을 것이겠습니다. 밝기의 변화를 본다는 것은 결국엔 식현상을 이용해서 식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외계 행성의 존재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가설 별 앞에 행성이 지나가면 별의 밝기가 약간 어두워질 거야. 이런 가설이겠죠. 이해됐습니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입니까? 했어요.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밝기 변화가 크게 관측된다. 외계 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크게 관측된다. 예, 지금 보니까 작은 스티로폼이 지나갈 때와 큰 스티로폼이 지나갈 때를 볼 때 큰 스티로폼이 지나가면서 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좀 더 많이 밝기 변화가 많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지? 그래서 2번이 더 맞겠네요. 네. 되겠습니까? 네. 또한 중심별, 전구라는 것이 중심별이 될 텐데요. 전구부터 같은 거리에 좀 큰 공과 작은 공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공전 속도의 차이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공전 주기도 같은 상태에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6번 얘기, 식현상인데 밝기 변화가 서로 다른 존재를 봤습니다. 이건 크기 차이 때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행성의 크기 차이 때문이다. 되겠나요? 네.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16, 17. 16번. 자, 16번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지질 명소인 두 동굴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이네요. 제일 처음에 제주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제주도라면 지질 시설을 따지면 신생대가죠. 그리고 제주는 크게 한라산 현무암지대잖아요. 화산암지대입니다. 현무암이 유동성이 커요. 그래서 유동성에서 쭉 흘러가는데 위쪽은 아무래도 빨리 식었겠죠. 굶어졌는데 아래쪽은 아직 뜨겁다고요. 쑥 빠져나가고 나오니까 남은 게 용암동굴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강원도를 제시했습니다. 강원도 태백 이런 쪽은 석회암인데요. 이런 석회암은 지질시대로 따지면 고생될 겁니다. 이 석회암이 녹아서 석회 공굴이 만들어지네요. 이건 석회암 탄산칼슘의 화학직풍화죠. 탄산칼슘 솔리드, 요게 지하수, 물에다가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에 녹으니까 정반응되네요. HCO3 탄산 수소칼슘이 되는데 이건 액회오스 물에 녹아요. 그래서 이 정반응으로 탄산칼슘이 녹았으니까 석회 동굴이 된 거고요. 근데 그 정반응뿐만 아니라 역반응도 일어나요. 다역반응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역반응은 그럼 천정에서 이산화탄소 물이 증발되고 탄산칼슘의 결정이 재결정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종석. 밑바닥에서 그렇게 만들면 석순. 그 두 개가 달라 붙으면 기둥줄자 쓰네요. 석주.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용암 동굴은 이런 종석 구조물이 있을 리가 없나죠. 뭐였기 때문에 화산지대잖아요. 근데 제주도가 섬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바닷가에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이 풍화돼 버려요. 그래서 석회물질, 탄산칼슘 물질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제주도에 아주 독특한 방첨을
지역의 용암 동굴에는 이런 구조물들이 보입니다. 석회암 자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주도라는 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 당초물 요 용암 동굴은 일반적인 용암 동굴과 달라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지질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채 10%도 다 뭡니까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돈도 없고요. 연구할 돈도 없고요. 연구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입구 조금만 연구되고 아직 깊은 곳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야 여러분들이 가면 연구해봐라. 여러분들이 지질학을 공부해서 연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지질학은 돈이 참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질문입니다. A라는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당첨물 동굴은 신생대 만들어진 거지 였습니다. 예, 제주도 자체가 신생대 맞죠? 예, 두 동굴에서는 종류에서 석순 성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나 C 석회암 지대는 제주도는 아니었거든 하겠다고요. 이 탄산가스 성분들은 뭐였다고? 조개 같은 이런 데서 유래된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아주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화산지대, 심성암지대, 표적암지대, 변성암지대 이거 수업해 준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첨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여러분이 안 날 뿐이죠. 그때 얘기하면서 나중에 나온다, 모국에서 나온다 했었어요.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7번 문제요. 17번 나는 프톨마이오스 우주관과 코페르니쿠스 우주관은 순서없이 나타나 있잖아 했습니다. 태양이 중심되네요. 그리고 수성 돌고 금성 돌고 지구 돌고 그래서 금성 돌면서 여기에 지구가 돌고 또 달도 도는 이런 그림들을 그려놓았습니다 하네요. 뭐 화성도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지동설입니다. 누가 생각한 거라고? 코페르니쿠스. 그렇다면 나는 하겠는데요. 나는 지구 중심이었습니다. 지구 중심으로 달이 돌고 태양이 돌고 근데 지구 태양 사이에 있는 성분에 누가 돌아? 금성이 도는데요. 이때 금성이 태양 움직이는 각도하고 같은 각도로 이렇게 주전원의 중심 이심원이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뭐 화성도 주전원을 그리면서 화성도 돌고 이렇게 났네요. 주전원을 사용한 목적은 뭐였다고? 행성의 순행역행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톨마이오스의 천동설은 하늘에 있는 천체는 신이 만든 존재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주기를 가지고 돌 거야. 그래서 우행성 돌 때는 순행하다가 역행하다가 순행하다가 역행하다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좀 옳은 것을 골라냈습니다. 가에서는 이게 지동성이니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죠. 금성의 최대 이각이 수성보다 더 큰 거. 예, 금성 같은 경우에 좀 더 바깥쪽을 도네요. 수성의 바깥쪽을 도니까 최대 이각이 수성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네. 나에서는 금음달 모양 화성이 관측되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어쨌든 다 된다 했잖아요. 그죠? 이 화성 같은 경우에 태양빛을 뭐 온전히 반사해서 예, 가능할 수 있네요. 연주 시차는 이건 연주시차 설명할 수 있다고요? 천동설은 연주시차 설명할 수 없죠.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로 설명될 수 없는 건 보름달 모양의 금성 위상과 그리고 연주시차였습니다. 다만 프톨레마이오스가 그것을 관측하고도 이런 그림을 그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맨눈으로 봤을 때 금성이 보름달 모양인지 초승 모양인지 알지 못해요. 망원경 개발된 뒤에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망원경 개발했지? 갈릴레이죠. 네. 됐습니까? 예, 또 다시 한번 뭐 해볼까요? 19번.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토양의 입자 크기가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려고 합니다. 굵은 모래를 준비해봤고요. 농도가 100ppm짜리 납수용액을 용기에 충분히 담았고요. 납수용 200ml를 집어넣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굵은 모래에다가 100ppm짜리 납수용액을 집어넣는데 얼마 집어넣었다고? 200ml를 집어넣어요. 네. 그리고 나서 유출된 것들을 보는데 이 유출액을 보니까 부피는 114ml가 돼요. 나무 농도는 25ppm짜리네요. 반면 가는 모래에 대해서 유출을 시켜봤더니 얼마 나오는데? 108 나왔대요. 17ppm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아니 200을 넣었는데 왜 114만 나왔을까? 나머지 86ml는 여기 남아있겠죠. 굵은 모래 사이사이에 빈 공간, 그걸 공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데 공극의 깊이가 86만큼 있으니까 86 여기 남아있고 나머지 114가 빠져나왔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는 모래 공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92가 공극의 크기가 되겠죠. 공극의 크기는 가는 쪽이 좀 더 컸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시료관에 잔류하는 납의 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농도하고 부피가 있다는 것은 이 곱하면 납의 양이 나오겠죠. 유출된 납의 양은 누가 더 많아? 굵은 쪽이 좀 더 많죠. 그렇다면 잔류한 납은 가는 쪽이 좀 더 많이 잔류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맞든 이해됐습니까? 예. 똑같은 납을 줬는데, 똑같은 납 용액을 줬는데 유출된 걸 보니까 용액의 부피도 적고 농도도 적은 것은 삐져나온 게 적게 삐져나왔다. 여기에 많이 남아있다. 잔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 네. 그래서 납으로 오염된 해수가 토양에 유입되면 납이 넓은 범위로 확산된다는 것은 이 토양이 잘 흡수하지 않는 거죠. 네. 누가 잘 흡수합니까? 하면 당연히 가는 모래가 좀 더 많이 흡수했습니다. 굵은 모래는 잘 흡수하지 않고 내보냅니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굵은 모래 쪽은 좀 더 많이 옆으로 퍼집니다. 하겠어요. 그럼 가는 모래 쪽은 어떨까요? 하면 여기 많이 잔류하잖아. 무조건 좋을까요? 세상상 무조건 좋은 건 없어요. 여기에 사는 조개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농도의 납에 몸에 축적되겠죠. 이 조개들 조개구이에 묻히지 버릴래요? 선택을 여러분 보시죠. 그래서 잔류납 이런 것들 보면요, 육고기는 잔류납의 허용 기준가 굉장히 낮아요. 허용 기준가 낮다는 건 굉장히 깐깐하게 보겠다는 건데요. 이 허용 기준을 가지고 조개류들에 똑같이 하면요, 먹을 수 있는 조개 하나도 없어요. 즉 바닥에 사는 조개들의 잔류납 허용치는 훨씬 높아요. 조개구이 맛있다고 계속 먹으면 납중독, 수은중독 이런 것들 쉽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은중독을 통해서 나오는 병이 있었죠. 뭐예요? 미나마타 병인데요. 일본의 미나마타 현 그쪽에 위에 수은 공장이 있고 그게 하천으로 흘러갔고 그게 조개들을 사람들이 먹고 수은중독이 됐던 그게 미나마타 병입니다. 혹시 카드뮴은 뭔지 알아요? 그렇죠. 이따 이름이네요. 예. 갔다 오시죠. 카드뮴이라는 게 칼슘과 비슷한 성질 가지고 그래서 칼슘이 빠진 자리에 카드뮴이 끼어들어와요. 문제도 그게 제 기능을 할 리가 없죠. 뼈가 쑤시고 아파갖고 이따 해서 하는 그런 병이에요.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더 없어요? 6월에 질문 더 없습니까? 더 없나요? 20번문제예요. 문제. 그림은 행성 가나가 태양과 이루는 이각을 봤습니다. 했네요.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여기 지구가 있겠는데요. 이각이 0도라는 것은 합을 얘기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외행성이 이 각이 180도여야 하는 것은 춤을 얘기하겠죠. 여기는 동구라 하고요. 이쪽은 서구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나요? 네. 여기를 충 다음에 공전의 방향은 분명히 뭐였기 때문에 반식입니다. 근데 지구가 더 빨리 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위상의 변화는 충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시계 방향을 바뀝니다. 네. 동구가 되고 합이 됩니다. 공전 방향과 위상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각을 보는데 180도래 이 각이 180도는 말은 뭐라고요? 충이었죠. 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가라는 놈을 보니까 이런 그림이 가가 그려져요. 충 다음에 뭐가 된다고? 동구가 된다고요. 이가 이 정도라는 것은 합이고요. 이후에 서구가 되고 다시 충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예, 요게 충에서 충까지 한 번의 회합주기 S 가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회합주기 하면 그려질 회합주기 문제 나오면 항상 옆에 그려놓고 시작해야 되는 그래프가 하나 있네요. 회합주기 그래프죠.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어차피 이 각이 180도 되겠다는 것은 냉성, 수성, 금성일 수는 없죠. 네. 화, 목, 토인데요. 가를 봤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회합주기가 좀 더 짧죠. 가하고 회합주기가 더 기네요. 그래프를 이렇게 놓고 한번 그려놓으면 실수할 일이 없을 거라 봅니다. 물론 이렇게 엄청 열심히 해놓고 나서 나중에 굳이 저 그래프 안 그려도 나는 알겠는데 하면 더 좋겠지만은. 질문입니다. A쪽은 했습니다. 예, 이쪽이 A쪽이네요. 동방 쪽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궤도 장반지름은 했습니다. 분명히 가는 회합 주기가 깁니다만 장반경은 짧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가가 자가용 했던 게 맞죠? 그럼 뒤로 회합 주기에 대한 공전 주기의 비율을 했습니다. S 회합 주기에 대한 T 공전 주기에 대한 비율을 했습니다. 가는 회합 주기가 긴데요. 상대적으로 가까이 도니까 공전 주기는 짧죠. 네.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회합 주기는 짧아요. 공전 주기 더 긴데죠. 나 쪽이 더 길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가가 자가가 괜찮네요. 꼭 기억하세요. 외행성 위상 변화는 뭐하다고? 시계 방향이에요. 지구가 더 빨리 돌았어요. 물론 내행성은 지구보다 내행성이 더 빨리 도니까 수성이 금성이 더 빨리 도니까 지구를 고정시킨다는 상태에서 내행성만 먼저 돌려도 큰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외행성은 반드시 지구에서 관측하기 때문에 위상의 변화는 충, 동구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이쪽에 서구에 있으면은 언제 볼 수 있겠냐 뭐 이런 것들 문제 나오죠. 서구에 있는 것은 하얀 달과 같은 패턴이다 보니까 밤 12시에 동쪽만 떠올랐다가 새벽 6시에 남중원자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죠. 맞다 알겠어? 네. 6월에 또 다른 질문은요? 15번 문제예요. (6월에) 15번 문제인데요. 그림가는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와 중심 기압을 나타냈잖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발생해가지고요. 서해안 따라 이렇게 올라왔네요. 제주도가 이쪽에 제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28일, 15시 풍향과 풍속을 기억, 니은, 디귿 순서 없이 나열했는데요. 대한민국 쭉 오른쪽에서 올라가겠습니다. 예, 제주 입장은 태풍 지나가는 경우에 오른쪽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위험 반응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가에서 중심기압은 태풍이 발생할 때 가장 낮았습니까? 했어요. 태풍이 발생할 무렵에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이었고요. 제일 낮았을 때는 26일에 920헥토파스칼일 때가 가장 낮았죠. 네. 그럼 니은 답이 될 수 없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27일 15시 했습니다. 27일 15시면은 태풍이 여기 있을 때 얘기입니다. 27일 15시는요. 그러면 28일 03시는 어디 있어? 28일 15시가 여기에 와 있죠. 28일 03시면 뭐 이 정도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27일 15시라면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북풍 계열의 바람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엔 기억 하나뿐인 것 같네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되셨나요? 다르시면 되거든요. 없어요? 자, EBS 수능 특강 챕터 7 펼게요.